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재선의 세상을 본다. 오늘은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괌 배치 B-1B는 죽음의 백조도 핵 폭격기도 아니다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중병설, 사망설이 한바탕 유튜브 채널을 휩쓸고 가더니 이번에는 괌에 배치된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를 두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이곳저곳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영향력 있는 한 시사 유튜브 채널의 제목 뽑기는 특히 눈길을 끕니다. 미국 핵 전략 폭격기 B-1B 죽음의 백조 4대 괌의 김정은 건강 이상 이후 영구 배치 전격 결정이라는 흥미진진한 제목입니다. 시사 상식에 목마른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조금은 과장해서 제목을 선정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 길지 않은 문장에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이 다수 담겨 있어서 한 번쯤 점검하고 지나갈 필요성을 느낍니다. 혹시라도 B-1B 전략 폭격기가 대거 한반도 상공에 떴다는 소식을 듣고 핵무기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끝장내러 날아왔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독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B-1B는 핵 폭격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의 백조로 불리지도 않고 미 공군의 B-1B 괌 영구 배치 계획은 더욱 없습니다. 김정은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는 북한과 비밀리에 내통하고 있거나 북한 권력 깊숙한 곳에 정보망을 심어두지 않았다면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B-1B에 대해서는 간단한 구글링만으로도 누구나 사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유튜브 채널은 물론 일부 언론기관들까지도 쉽게 오해하는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첫 번째 팩트입니다. B-1B의 별명은 죽음의 백조가 아닙니다. 국내 언론은 B-1B를 언급할 때면 의리에 죽음의 백조, 데스 스완이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 내에서만 통용되는 소위 듣보잡 표현입니다. 미국의 B-1B 조종사들은 B-1의 발음 그대로 B-1, 즉 B-O-N-E, 본, 뼈라는 별명으로 B-1B를 부릅니다. 그래도 꼭 백조라는 별명을 지닌 비행기를 찾고 싶다면 러시아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투폴레프 160이 있습니다. Tu-160은 날렵하고 하얀 외관 때문에 화이트 스완, 하얀 백조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위압적인 다크 그레이 색깔의 미국의 B-1B는 백조보다는 흑조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팩트입니다. B-1B는 핵 폭격기가 아닙니다. B-1B는 1984년 7월 초도 비행을 시작한 이래 1988년 5월 2일까지 총 100대가 생산되었습니다. 현재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에서 62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에 B-1B를 설계하면서 높은 고도에서는 마하 1.25, 낮은 고도에서는 마하 0.95의 속도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저고도 비행을 통해서 소련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고 핵폭탄을 투하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고 1991년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 스타트가 서명됨에 따라서 미 공군은 1994년에 B-1B를 핵 폭격기에서 재래식 폭격기로 임무를 변경했습니다. B-1B는 1998년 12월 전개된 이라크 대량 살상무기 제거 작전인 사막의 여우 작전에 최초로 참여한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엄청난 항속거리와 거대한 폭장량, 저공 비행과 장기간 채공 비행 능력으로 재래식 폭탄 투하는 물론 육군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 임무까지 다양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B-1B는 1994년에 핵무장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아서 일단 2007년까지는 전략 핵폭격기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B-1B의 내부 무장창과 동체 하부의 하드 포인트에 대한 핵무기 투발 기능 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서 B-1B는 비로소 핵폭격기에서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무기사찰단은 매년 1회 미국 내 B-1B 기지를 방문해서 협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앞으로 B-1B에 다시 핵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은 2020년대 후반에 등장할 예정인 차세대 전략 폭격기 B-21이 완전히 세대 교체를 이루게 되는 2040년까지만 B-1B를 운용해 나가되 점진적으로 B-1B를 감축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미 공군은 최근 금년 중에 B-1B 17대를 감축해서 45대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팩트입니다. 미국은 B-1B를 괌에 영구 배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1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훈련과 전략 전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B-1B 전략 폭격기 4대가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지난달 4월 16일에 괌에 배치된 5대의 B-52기가 미 본토로 완전 복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충격과 경악으로 몰아넣은 지 불과 2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B-52 전략 폭격기를 미 본토로 불러들이면서 2004년부터 16년간 유지해온 폭격기 지속 배치 개념, 소위 Continuous Bomber Presence 개념을 폐기하고 역동적인 전력 전개, 즉 Dynamic Force Employment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Dynamic Force Employment, 역동적 전력 전개는 해외 기지의 전략 폭격기를 전진 배치하는 대신에 필요시 미 본토 기지에서 전 세계 분쟁 지역으로 직접 폭격기를 발진시키거나 또는 해외 기지에 단기 파견해서 한정된 전략 폭격기 활용에 있어 최대한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를 운영하는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B-1B 랜서는 62대, B-52 스트레이터 포트리스는 76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는 20대 등 총 158대의 전략 폭격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군의 적정 소요대수 225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노후와 노령화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B-52는 1955년부터, B-1B는 1984년부터, 그리고 가장 최신의 B-2 역시 1997년부터 미 공군에서 운영해온 오래된 기종들입니다. 특히 미국이 금년 4월에 폭격기 지속 배치 개념을 전격 폐기하고 역동적 전력 전개 도입을 서두른 것은 금년 1월 7일에 있었던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공군기지에 대한 위협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은 그간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내 군사작전을 위해서 B-1B, B-52 등 전략 폭격기를 사우디, 카타르 등에 전진 배치하였지만 금년 1월 3일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한 이후에 이란의 미 공군기지에 대한 공격 위험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은 물론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에 취약한 전략 폭격기의 미 본토 이동 배치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번에 4대의 B-1B를 괌에 배치한 것은 기존의 폭격기 지속 배치 개념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 도입한 역동적 전력 전개 개념에 따른 수주 또는 수개월에 이르는 단기 배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중국의 급속한 군사 굴기에 맞서 중국의 사전 대비 태세를 무력화하기 위해 B-52 스트레이트 포트리스, B-1B 랜서 및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를 수시로 괌 기지에 넣고 빼면서 기선을 장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B-1B는 핵 폭격기가 아니며 죽음의 백조로 불리지도 않으며 현 단계에서 B-1B의 괌 영구 배치 계획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4월 13일만 해도 괌 기지에서 코끼리 걷기까지 과시하며 완전 무결한 전비태세를 자랑하던 B-52를 불과 3일 된 4월 16일 철수시키고 그리고 또 2주 만인 5월 초에 다시 B-1B를 급파한 것일까요?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로서는 1955년부터 65년째 운영 중인 노후 기종 B-52에 대한 정비 및 현대화 작업이 긴급하게 요청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군은 태평양 전력의 핵심 축을 이루는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 루스벨트호마저 신종 코로나 사태로 괌에 묶여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일개 항모와 맞먹는 가공할 만한 전력을 보유한 전략 폭격기 B-52를 본토로 이동시킬 경우 서태평양 해역을 지킬 대체 폭격기의 투입이 시급했고 이는 결국 다재다능하고 팔방미인격인 B-1B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입니다. B-52의 폭장량은 전투기 60대와 비슷한 32톤에 달합니다. 그런데 B-1B는 B-52보다 속도, 폭장량, 레이더 반사 면적 즉 RC에서 모두 앞서고 있습니다. B-52가 마하 0.86의 최고 속도를 지닌 반면 B-1B는 마하 1.5의 초음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폭장량도 내부에 34톤, 외부에 27톤 등 총 61톤에 이르러
3대 전략 폭격기 중 가장 많은 양의 미사일과 폭탄 탑재가 가능합니다. 생존성과 직결된 레이더 반사 면적 RCS에서는 더욱 큰 차이를 보입니다. B-52의 RCS가 100제곱미터인 반면 B-1B는 1%에 불과한 1제곱미터입니다. 물론 꿀벌 크기의 RCS를 보이는 B-2 스피릿의 0.0001제곱미터 또는 골프공 크기의 RCS를 지닌 F-35 등 스텔스 항공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구형 B-52와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작은 RCS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 44m, 날개폭 42m의 B-1B의 RCS가 작고 날렵한 F-16, 즉 길이 15m, 날개폭 10m인 F-16과 RCS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생존성에 떨어지는 B-52와 달리 B-1B는 일반 전투기처럼 빠른 몸날림으로 중국의 방공망을 깊숙이 침투해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에 괌에 배치된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에는 사거리 930km의 AGM-158B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개량형과 사거리 560km의 AGM-158C 장거리 대함 미사일 등 두 종의 최첨단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모두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를 돌파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해군 항모 전투단의 활동을 견제하는 데 효율적인 무기들입니다. B-1B는 중국과의 태평양 전투, 북한과의 한반도 전투에서도 핵심 타격 수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핵폭격 기능이 제거된 B-1B, 핵무장을 갖춘 B-2 스피릿이나 B-52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북한에 주는 공포감은 적습니다. 그러나 빠른 몸놀림으로 레이더를 피해서 마하 0.95의 속도로 저공 침투해서 적 주의부나 지하 벙커, 비행장, 통신 시설 등을 파괴하는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B-1B는 2020년대 중반 새로운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이 등장할 때까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과 중국의 도발과 도전을 저지하는 궁극의 무기로 꼽힙니다. 단 B-1B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으로 불리지도 않고 핵폭격기는 더욱 아닙니다. 만일 중국인들처럼 구글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 저도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 B-1B의 괌 연구 배치 소식을 어쩌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